수술 이후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는 수빈 씨는 병원을 찾았던 그날이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수술받기 전에는요. 되게 건강했었죠. 너무 건강했었죠. 조금 아파서 진찰 받으러 갔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6년 전까지만 해도 설렁탕집을 운영했을 정도로 건강했고 몸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장사를 할 때는 아픈 줄은 모르는데 이제 장사가 일단 다 끝나서 씻고 닦고 하고 나면 요 목 가운데 날개뼈 안쪽에가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단 한 가지 고질병이 있었는데요. 소위 목 디스크라 불리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 병원에서는 그녀에게 인공 디스크 치환 수술을 제안했습니다. 디스크 그게 완전 이렇게 붙었으니까 그거를 빼내고 인공 디스크를 거기다 끼면. 그런데 수술 후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겁니다. 급한 상황이니까 이제 와야 된다 이제 이런 거예요. 수술해야 되는데 보호자 뭐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왔나 봐요. 가족 동의하에 응급 재수술이 이루어졌지만 그녀의 상태는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눈을 뜨고 내가 앉아서 내 몸을 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체가 머리가 백지화가 된다 그럴까? 그로부터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과연 그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환자가 받았던 인공 디스크 치환 수술, 정확히 어떤 수술이죠? 예,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근골격계가 이렇게 있고 목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 물렁뼈인 디스크가 어떤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삐져나오게 돼서 내려가는 척추신경, 척수신경을 누르게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우리가 디스크라고 하고요. 이 문제가 되어 있는 디스크를 걷어내고 인공 디스크를 이렇게 넣는 시술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시술을 우리가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술 전에 환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나요? 예, MRI를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이 4번, 5번 사이 이 부분이 눌려서 척추신경이 좀 눌려 있는 걸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자는 수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환자의 경우 1차 수술 후에 사지마비가 왔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경우죠? 수술 후에 찍은 MRI를 좀 보시게 되면 자, 아까 거하고 확연히 틀리게 여기가 눌려 있죠. 워낙에 이 목뼈 아래로 온 전신의 감각과 신경을 지배하는 그런 그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사지마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환자는 신경 손상의 원인을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팔 한번 해볼까요? 팔 어느 정도 되죠? 네, 요렇게요. 그녀는 처음 병원에 갔을 때부터 좀 떨리는 것 의아한 같은데.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예. 실비 들으셨네요. 그래서 실비 들었다니까 그러면 MRI 찍으세요. 이래요. 애초에 수술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수술이 또 너무 급하게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그럼 이제 4일날 5일날 수술하기로 했는데 4일날 라운딩을 도시면서 오시더니 하수빈님 오늘 첫 스타트로 수술합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녀는 무리하게 진행된 수술과 수술상의 과실을 지적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이므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뜻밖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신체 감정서에서 환자의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문제가 없는 정상 소견으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현재 상태가 사지마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휠체어가 아니면 제가 걸어다닐 수도 없고 또 누군가가 동행을 안 하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녀는 영문을 알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 답답하다고 합니다. 정황상 수술 후에 마비가 생겼으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술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RI 사진상에서 척수신경이 눌리는 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지마비가 온 이유를 수술의 과정 중에 생긴 어떤 과실이나 이런 거로 볼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마비 증상의 원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려면 기존에 있었던 문제가 된 디스크를 제거하게 되는데요. 그 디스크를 다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척수가 눌릴 수가 있습니다. 네. 병원 측에서도 다시 인공 디스크를 빼고 또 감압을 해줬습니다. 결국은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그 전 처치라든가 아니면은 감압을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사지마비가 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의료기관에 어떤 수술상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일정 부분 뭐 동의는 합니다만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디스크를 모두 완벽하게 제거하고 넣느냐 아니면 일부 제거하고 넣느냐에는 아직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볼 수 있는 수술 기록지에는 그런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이 환자의 경우 이날이 수술 예정일도 아니었고 또 보호자도 없는 상태였는데 굉장히 급박하게 수술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 사실 그것이 의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MRI 처음에 사진을 보고 응급수술을 급하게 해야 할 만큼 심한 상태라고 판단이 들지는 않습니다. 보존적인 치료, 즉 다시 말하면 약을 쓰거나 물리치료를 해서 좀 상황을 봐가면서 나중에 해도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은 분명히 듭니다. 지금 환자가 6년째 마비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데 신체 감정 소상에는 정상 소견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 환자들은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못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집중적인 그런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의학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밝혀야 되지만 네. 입증 책임은 환자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정말 장애가 있다. 그 장애가 의료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라는 부분을 밝히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원고 패소에 이르게 됩니다. 수술에 의한 과실이 인정이 된다면 네.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원래 일을 하시던 분이 하지가 마비됨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극적 손해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정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사건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환자가 직접 치료비를 내지 않는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환자한테는 뭐 어떤 치료나 시술이나 처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잘 치료가 돼서 해주면 다행인데 이 환자는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목에 수술을 안 했다면 목에 칼을 안 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손보험에 관련된 의료의 낭비 부분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실손보험에 들어서 돈 안 내니까 편하게 하자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 분쟁 차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